계속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1.35%를 넘어섰다는 점 부담이 됐고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이 포지션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PR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 또 대신에 국채라든지 회사채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PR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 자산이 굉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시장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연준 인사들과 또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주식시장 현지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욕에 나가 있는 기자 만나보도록 하죠. 김정남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은 현재 어떤 이야기들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나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약간 움찔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71%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57%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고 급히 증시에서 돈을 뺐는데요. 지난주 10년물 금리는 장중에 1.364%까지 급등했습니다. 연준 통화 정책에 민감한 3개월물 혹은 2년물 같은 단기 국채의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가 약간 내렸는데 장기 국채만 급격히 오른 겁니다. 최근 10년물 금리 수준은 S&P 500 배당 수익률과 꾸준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1.57% 정도 되니까 국채 금리, 그러니까 장기 국채 수익률이 거의 따라온 것인데요. 지금 장기 국채 수익률이 1% 후반대까지 빠르게 오를 경우에는 주식에서 채권적으로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데요. 월가 기관들은 이미 인플레이션 해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와 다르게 자산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증시 최대 리스크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이 얘기한 굉장히 강조한 버핏 지수만 보면 이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일컫는 것인데 통상 100% 이상이면 과열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현재 228%까지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레벨 부담이 없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 역시 초점은 인플레이션입니다. 1.364%까지 치솟은 국채금리가 1.4%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증시는 다시 조정 우려에 빠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바이든표 부양책을 가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다시 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게 이번 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상원과 하원에 각각 나가는데요. 파월 의장은 그동안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철저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최근 이어왔던 발언 톤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혹시나 진전된 언급을 내놓는다면 자산시장 전반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6일에 나오는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이번 달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지표를 역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출석에서의 발언 23일, 24일 그리고 26일에 나오는 개인 소득 등의 지표들 주목해보자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 좀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가 박스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민은행이 금요일에 이제 8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직접 흡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춘절 이후에 총 3,400억 위안을 흡수하는 중국 쪽의 유동성 흡수 조치들이 있으면서 우리 장의 또 조정의 원인이 됐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러한 조치들이 없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자, 이것이 증시 폭락을 일으킬 것인지 시장 의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역시 이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지수가 얼마나 빠질까 혹은 정말 빠질까 이걸 텐데 사실 그건 뭐 아무도 모를 겁니다. 현재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속적인 폭락보다는 약간 건강한 조정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조정론이 어차피 지금 계속 나왔던 건데
이참에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번 금리 상승 국면을 두고 이미 1분기 한 10% 가까운 5에서 한 10% 정도 조정론을 언급을 했고요. 시티 역시 한 10% 정도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S&P 지수가 3,900을 넘었으니까 이 정도 빠지게 되면 한 3,500에서 3,600대 정도 되는데 이를 두고 폭락이라고 부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2013년도에 테이퍼 텐트럼의 아픔이 있는 연준이 장기 시장 금리 폭등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실물 경제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정책 금리 인상은 사실 너무 먼 얘기지만 만약에 장기 금리가 오른다면 장기 국채를 팔아서 10년물을 집중 매수하는 식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동원해서라도 장기 시장 금리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질 가능성 자체를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지수 앞에 사실 장사 없다고 하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초우량주라고 하는 애플이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든 일단 다 하락한다고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에 매우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